자, 녹화가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먼저 한번 오늘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게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질문은 좀 단순한데요. 이게 제가 몇 번이나 강조했던 아버님 말씀에 이 세 가지 말씀을 나이만큼 읽어라 라고 했는데요. 왜 나이만큼 읽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선 전제는 있죠. 어떤 전제가 있냐면은 뭐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가정의 평화가 자동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축복 가정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뭐 한두 번 읽으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나이만큼 읽으라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 이전에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각자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합니다. 네, 육교육 선생님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은. 3시 반까지니까 빡세게. 아니, 다 얘기하는 겁니다.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먼저 하는 것뿐이. 뭐 먼저 얘기하실 분 있나요? 아니면은 뭐 좀 그냥 느낌 가는 대로 얘기하세요. 그냥 뭐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뭐 마지막에도 정답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한번 결론이 내려질 것 같은데요. 그만큼 먹어라. 그만큼 자기 몸에 들어가야 되는 헬스가 그 나이만큼 해야 돼. 떡국은 나이 만큼 먹으라고 하잖아요, 뭔가. 떡국을 나이 먹는. 그게 뭔가를 하잖아요. 일본에서는 제트분 맘에 들어갔다가 나이만큼 콩 나이만큼 먹어라. 콩을 나이만큼 먹어라. 예. 지금 그렇구나. 하는 뜻으로 한국에도 뭔가 있었지 않아요? 일본의 속담이 있군요. 네. 아니 그 센서가 있어요. 뭐 명절 같은 날에 콩을 먹는 날이 있는 건가요? 여기서도 날. 그 뭐지? 집안에 그 뭔가를 팥을 이렇게 뭔가 신으로 쫓아낸다고. 한국은 팥. 그거 일본에서는 콩으로 먹어요. 땅콩. 콩을 먹어요. 예. 던지고. 일본 문화에 나이만큼 이렇게 먹는 게 있는 것처럼 말씀도 나이만큼 해야 좀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네. 육균 집사님의 고민에 이제 생각을 얘기해 주셨고, 하임 집사님 괜찮으세요? 제가 느낀 그렇죠. 제가 그냥 1년 네, 1년 살다가 네. 또 한국 있고 자기가 생각한 느끼는 게 다르니까 나이를 먹거나 뭐 그러니까 세월이 네, 나이 지나면은 먹고 우리가 유연성 자들이 있는 받아들이는 게 달라질 수 있는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옆에 있으니- 질문이 뭐예요? 나이만큼 읽으라고 하는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만이어서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이거는 가정의 행복이 임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축복 가정이 더 행복해질 거다. 뭐 축복 가정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모든 가정 안에 행복이 임하게 될 거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읽으면 읽을수록 그 가정의 평화가 자동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니 라고 하는데, 근데 그거 한두 번 읽어도 되는데 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왜 나이만큼 읽으라고 하는지
그것을 나는 어떻게 이해하거나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나는 나이만큼 못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든지. 아, 그 머리가 딱딱해지. 네, 머리가 딱딱해진다고? 네, 그 나이가 들수록 그 생각이 다 계속 그 고정관념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깨야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딱딱해지는 거는 고정관념이고, 고정관념을 부수기 위해서는 반복해야 되는 것 같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제 생각하는 거 아니고 예. 네. 아,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 네. 예. 네, 알겠습니다. 한님 씨, 예. 아이 빨리 그 아이는 예. 연계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 훈독을 여러 번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꾸이꾸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 그리고 때마다 느낌 하루 집사님이랑 생각이 비슷하신 건가요? 예. 네? 질문이요? 아, 이거 끝나고, 갑자기, 질문이 뭐죠? 예. 그만큼 예. 예. 애들은 예. 하나 한 번가 1년이라고 한 번에 자기 나이로 이거는 이면 자기가 한 살을 먹을 때마다 그렇게 이거 계속 이렇게 이래는 아, 1년에 한 번 읽는 건지, 아니면 한 번에 막 자기 나이만 막 똑같은 한꺼번에 그 뒤에 보면은 그냥 많이 읽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론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많이 읽기를. 그러니까 1년의 나이만큼 올해도 나이만큼 내년도 나이만큼 그런 뜻인지 한지연 집사님 얘기가 맞다면은 연계에 가기 전에 읽는 것보다 젊었을 적에, 어렸을 적에 많이 읽는 게 좋겠죠. 가능하다면. 자, 그러면 사모님. 네, 저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좀 새로운 뭔가 깨달음이 생기는 단을 읽으려고. 새로운 깨달음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놓고 오늘 이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하고요. 누구냐는 오늘 세 번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했던 게 인류 한가족 실현이라고 하는 내용을 놓고 얘기를 했죠. 이 두 번째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우리 미아부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결국에 우리 선교사분들한테 애니어그램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냐고. 그래가지고 들으셨구나. 아니 들으라고 하신 얘기인데 그것에 대해서 꼭 답변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속 생각을 했고요. 오늘 까먹지 않고. 네, 네. 답변하지 않으시고 가시니까 여기 하면 안 되는 답변 안 했나요, 제가? 네. 아니 그냥 저는 그냥 듣고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하고 그리고 무슨 이제 여기서 전체 앞에 답변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걸 기억해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원리 강론 제가 안 찾아놨는데 원리 강론 그 창조 본연의 가치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창조 원리가 6장으로 되어 있는데 4절인가? 6절로 되어 있는데 4절인가 거기에 이제 창조 본연의 가치가 있고요. 창조 본연의 가치에는 지정의 진미선 그게 나오거든요. 통일사상에서는 이제 가치론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다뤄요. 이렇게 지정의, 진미선, 이렇게 그 과학, 예술, 종교 이렇게 그 내용을 놓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을 하자면은 제가 카프의 새로운 이제 우리 문상필 회장님이 우리 문평 회장님의 아드님이고 지금 이제 천원궁에서 교구장님 하고 있거든요. 청년 담당. 문상필 교구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이제 제가 애니어그램을 할 줄 압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주셨지만은 한 1, 2년 지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원리가 본질인데 왜 자꾸 딴 데 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런 거 교육하고 있냐. 그거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하지만은 우리는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 7일간인 세미나를 하면서 7일간 그 우리 세미나 했었다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4일간 하루 3시간씩 이게 새롭게 전도되는 청년 학생, 카프 대학생들 한테 이 세미나를 하면서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군장님이 이제 학군장 3명이 이렇게 꾸려졌어요. 이제 다른 공직자들은 다른 수련에 집중하게 되고 학군장 3명이 여기를 맡게 됐는데 그 중에 제가 함께 하게 됐고 그분이 이제 우리 학군장님 그 애니어그램 할 줄 알지 않냐고 그거 좀 강의하라고. 근데 이제 문상필 회장님의 생각이 기억나가지고 원리를 해야 되는데 원리를 중심으로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원리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원리의 지정의가 나오죠. 원리의 과학, 예술, 그 가치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는 어떠한 가치를 추구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세상은 상대적인 가치, 세상은 절대적인 게 없고 상대적인 거죠. 뭐 이거보다 뭐 이게 더 맛있다. 뭐 남자가 잘났냐 여자가 잘났냐, 중국이 더 세냐 미국이 더 세냐. 그러니까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내가 더 세면은 내가 최고다 하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계속 서로 이제 군사적인 경쟁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절대 가치라고 하는 내용을 놓고 우리는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지정의를 얘기하는데 그럼 지정의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일상생활에서 다 쓰고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다 쓰고 있는데 그것이 나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애니어그램 통해서 보면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애니어그램을 알려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인류 한가족 실현이라고 하는 부분, 이제 이것이 하나에 대해서 하나 되어야 되는 필요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오늘 어머님이 미국과 중국의 짧지만은 이제 강한 고비 사막이 대한민국 영토의 6배 정도 큰 그 사막을 갖다가 이렇게 녹지로 만들면은 거기가 땅이 영토 확장이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장류형의 영토 확장을 이렇게 장류형 영토 확장이 되시나요? 중국도 하나의 뭐 장류형의 입장이라고 하면은 누가 나를 침범하려고 하느냐, 내가 이 세상을 다 지배해야지 그런 입장인데 그 저기 사막에다가 군비를 그렇게 쏟으면은 거기에 녹지화하면은 땅 엄청 넓혀질 텐데 왜 그건 생각하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 남의 땅 먹으려고 생각하고 남의 땅 침범하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인도랑 또 엄청나게 사이가 안 좋거든요. 이렇게 막 총격적으로 사람이 죽고 있어요. 그게 더 얼마나 커지게 될지 그것도 이렇게 그런 문제도 있고, 남태평양이라고 해가지고 중국 밑에 지금 거기 바닷가도 이게 중국 땅이냐 일본 땅이냐 필리핀 바다냐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인류 한가족 실현 하나 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원리 연구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봤죠. 우리 인간을 놓고 봐도 남자든 여자든 마음과 몸이 있는데 영인체와 몸뚱아리가 있는데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가 있는데 이 두 개는 두 개냐 하나냐 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드렸던 거고, 그리고 또한 이 가치를 추구하는 지정의로 놓고 세 가지로 봤죠. 이 세 가지가 뭐 누구나 지정의를 다 생각하지만 하나 되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 강한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성격이 강해가지고 내가 옳다, 내가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에 대해서 생각해봤고 두 개에 대해서 생각해봤고 둘이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 그리고 또한 셋이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이해의 범위를 넘어가지고 이제 이해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되니까 또한 확신이나 진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죠. 정리를 하고요. 참사랑을 주시면 하나의 공동체, 인류 한가족 실현, 하늘 부모님 성애. 오늘 갑자기 평화대사님한테 그 오늘 행사 문자 보내드렸는데 하늘 부모님 성애 하면서 문자를 다시 보냈는데 아무 내용이 없어요. 뭐 전화도 없고. 이거 왜 보낸 거지? 하늘 예? 메모. 제 문자를 보냈는데 하늘 부모님 성애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삼산면 우리 마을 이장님, 우리 평화대사님인데 왜 보냈나 이렇게 그냥 거기에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 하늘 부모님 성애라고 하는 거에 하나 되게 만들고자 하는 어머님 말씀도 오늘 여러 번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의 범위 뭐 이렇게 공동체는 누가 책임지고 만들어야 하는가. 그래서 지금 이 저번 달부터 하고 있는 이 행사가 이제 공생 공령 공의의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죠. 공생 공령 공의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나눠진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바로 이어지는 건가요? 지난주에 했던 거를 좀 정리를 하면서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풀코 지사님 한번 좀 생각해 보셨나요? 지정의 중에서 뭐가 강하신지? 이거 뭔가 강하다는 거에 대해서 잘못된 건 아니고요. 그 강한 게 자기한테 아주 큰 에너지고 그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유형이 영토 확장을 하는데 어떻게 영토 확장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추진력이 있죠. 힘이 있죠. 강한 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강한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그 에너지 자체는 정말 내가 살아있다. 나는 무언가를 해내고 싶다. 라고 하는 그 다양한 그 뭔가 그 긍정적인 욕구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잘못된 방향을 나타나면은 좀 잘못된 욕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 어디 하나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우리 한전 집사님 항상 부정적인 그 단점이나 부정적인 언어를 보면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나는 좀 아니야 하시는 것 같은데 사본 마음에 안 드세요? 한전 집사님? 네. 좋아요? 4번 맞는 것 같으세요? 3번 모르잖아요. 세 가지에서 이제 9가지로 나갑니다. 9가지. 창문 좀 닫을까요? 여기만이라도 좀 닫죠. 9가지로 나가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장유형이 바깥으로 향하느냐. 여기 8번 보면 바깥으로 향하는 거죠. 내 땅도 내 땅이고 네 땅도 내 땅이다. 이렇게 바깥으로 향한다는 거죠. 전에 사모님 생각나시나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네 땅은 네 땅이고 내 땅은 내 땅인데 나는 침범하지 않을 테니 너도 침범하지 마라. 9번 중재자, 평화주의자. 개혁가는 여기는 내 땅이라고 하는 정확한 근거가 있다. 이제 이 땅이 내 땅이라고 하는 정확한 근거를 찾는 내면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내가 이 확실하게 내 땅이라고 하는 근거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가슴 내용으로 가면 이제 조력가는 이제 자기의 이미지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이미지가 좋지 않냐라고 상대방한테 계속 다가가는 거죠. 어떻게 다가가나요? 도와주면서 나 좋은 사람이지 라고 도와주면서
함께 하려고 하고 위해 주려고 하면서. 이해되시나요? 플러스. 그 양쪽으로 향하는 거는 이 상대방의 입장과 나의 입장이 있는데, 내가 더 뭔가를 잘하면은, 내가 상대방보다 뭔가를 더 잘하면은 나의 이미지가 더 부각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상대방의 이미지도 있고 나의 이미지도 있는데, 그 상대방의 이미지와 나의 이미지 중에서 내 이미지가 더 부각되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더 잘하는 게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성취자, 내가 뭔가 더 많은 걸 성취하면은 나의 이미지는 더 좋아질 거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내면으로 가는 거죠. 나는 그 누구도 똑같지 않은 나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구분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차별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특별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면으로 향하면서 나는 나만의 이미지를 가진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평범해 보이지만은 나는 나로서 나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현진 입자님. 설명 맞나요?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확실히 그렇게 성격이 나타나셨어요? 요즘은 관심 없어요? 좀 많이 변했다고요? 네.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좋아지는 과정이 봅니다. 10분만 더 있다가 빼줘요. 네. 근데 진짜 깊게 들어갔다. 깊은 거 아니에요? 이걸 잘했다. 네. 이렇게 긴 거고 이건 갑자기 뭔 소린가 하겠는데. 네, 육균호 집사님 지금 침 맞고 있습니다. 네. 아니면 요거 설명만 하고 빼세요. 네. 자, 이 머리 유형은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얘기하죠. 어떻게 안전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내면으로 향하는 거야. 머리를 쓰는데 안전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거죠. 앞으로 가을이라 가지고 뭐 날씨는 그렇게 문제 없을 거야. 코로나 뭐 백신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이 코로나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알아봤는데 이 정도 선에서 더 퍼지지는 않을 거고 뭐 어떻게 될 거야. 그리고 이제 내 지식의 내면을 깊이 들어가 가지고 많은 정보를 내가 수집하고 모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거죠. 많은 정보와 많은 지식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사색가 내면으로 간다. 그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제 이거는 이 9번, 3번, 6번은 관계성을 중심하고 뭐 이 가슴 유형은 다 관계성이라고 하지만은 9번, 6번, 3번은 다 관계성하고 중심하거든요. 6번 같은 경우는 낯선 사람이 낯선 환경을 만들고,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사람들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죠. 그것도 중국 사람들의 문화가 있을 거고,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일본 문화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서로 다른 것이 만났을 때, 낯선 걸 만났을 때 6번 입장에서는 두렵습니다. 두려울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흑인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나는 황인인데 백인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나는 한국 사람인데 저기 뭐 북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처음 만난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혹시 이 사람 도둑놈 아닐까? 뭐 사람을 해치는 뭐 이렇게 범죄자 아닐까? 그런 게 확인되지 않으면은 불안한 거예요. 6번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거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반대로 보면 뭐죠? 내가 상대방한테 너무 갑작스럽게 다가가거나 내가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놀래키면 어떻게 되겠죠? 그 사람을 불안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과 낯선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나와 오래도록 함께 했던 사람은 정말 깊은 관계를 가지고 믿고 의지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충성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나에 대해서 크게 나를 위협하지 않고 나도 상대방을 위협하지 않는 입장에서 이제 서로 믿을 수 있는 관계를 놓고, 이것이 이제 상하 관계를 놓고 보면 이제 6번은 충성가가 된다 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불안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거죠. 바깥으로 밀어내므로 인해 가지고 내가 지금 당장 즐겁다라고 하면은, 내가 당장 지금
희망을 느낀다라고 하면은 나는 불안하지 않을 거야라는 거죠. 7번 같은 경우는 계속 밀어냅니다. 계속 다가오지 않게. 그러니까 이제 뭐야 근데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고 걱정이라고 하는 것에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일어나려고 하는 걱정은 5%도 안 된다고 하죠. 일어나지 않을 걱정에 대해서 뭔가 쓸데없는 걱정에 대해서 막 우리는 걱정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걱정이 일어나는 것은 5%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속담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7번 같은 경우는 괜히 쓸데없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밀어내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이제 뭐 최대한 피해 가는 거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재미있게 살아간다는 거죠. 7번 유형이랑 같이 있으면은 긍정적인 거는 이렇게 심심하지 않고 즐거울 수 있는데 좀 너무 과한 사람은 좀 걱정이 될 수도 있죠. 좀 차분하게 있을 필요가 있는데 친구가 슬픈 일이 있어서 우는데도 막 이제 장난치고 막 웃기려고 하면은 이제 분위기 파악이 안 되고 어려울 수도 있죠. 빼시죠. 이해되시나요? 9가지로 나뉘는데 지적인 유형이 바깥으로 향하느냐 내면으로 향하느냐 양쪽으로 향하느냐 플러스 마이너스 의적인 유형이 바깥으로 향하느냐 내면으로 향하느냐 양쪽으로 향하느냐 그리고 이제 이 정적인 유형이 바깥으로 향하느냐 내면으로 향하느냐 양쪽으로 향하느냐 그래서 따라서 이제 9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지정의를 구분하지 않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두려움, 그러니까 우리 원리에서 타락론이 있듯이 타락된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생활하다 보면은 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의 성격은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자신의 성격을. 그러니까 참 아버님도 복귀 섭리의 과정 속에서는 욕이란 욕은 다 해보시고 화도 내보시고 그 지도자들을 이렇게 두들겨 패면서 이렇게 섭리를 이끌어온 역사가 있는데요. 참 부모님도 완성하신 참 부모님도 이 세상의 사람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성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면에서 이게 이제 우리는 이상으로 향해 가야 되지만은 현실에 살고 있죠. 현실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살다 보면은 화를 낼 수도 있고 내가 살다 보면은 뭐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공포를 느낄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자기의 경험을 있으면은 얘기하고요. 없으면 넘어가고요.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제 내가 지적인 유형인 것 같은데 내가 이런 공포를 느껴봤다. 나는 이제 정적인 유형인 것 같은데 나는 이런 수치심을 느껴봤다. 나는 이제 장유형 이제 의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 나는 이런 분노를 느껴봤다. 그걸 얘기해 주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생각할 수 있겠죠. 시간을 좀 드릴까요? 한준님 선생님 먼저 하시겠어요? 먼저 하시겠어요? 제 설명 들으셨죠? 네? 공포를 느낀 적 있으세요? 네. 그냥 네. 입도에서 그분 노래 내 앞에서 내가 그냥 하는 거죠. 한준희 선생님은 그냥 지나가는데 그렇게 놀라는 사람이 있다고요? 오버하게 그냥 키싱 같이 난 입장에서는 키싱을 보는 것 같이 소리가 뭐 하니까 난 가슴이가 한 시간 동안 두근두근 그거를 몇번 겪으니까 미워한 것보다 가까이 수가 없는 그거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방에 내니까 머리 있어서 조용하게 그러면 사람들이 뭐 더 보이는 것 같은데요 누가 들어오는 거를 일부러 하고 있는지
놀라는 걸 이해할 수가 없다. 처음인데. 그게 처음 들어. 그게 너무 심하니까. 그리고 좀 인간관계를 놓고 공포를 느끼는 사람과 나에 대해서 놀라기만 하는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이미지에 대한 내용이겠네요. 네. 지적인 유형과 정적인 유형의 만남을. 그렇게 놀라지 마세요 하면 자기 네. 스타일이래요. 아, 이게 나의 스타일이니까. 그러면 이제 애니어그램적으로는 나의 이미지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따져야 되겠네요. 나는 당신을 놀래키는 사람이냐 이렇게. 예. 여기 보면 이제 지적인 유형과 정적인 유형이 어떻게 서로 안 맞는지 서로 이렇게 내가 그렇게 사람을 놀래키는 뭐 공포스러운 사람인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또 뭐 얘기하실 분 있나요? 느낌이 안 와요. 느낌이 어때요? 네, 예? 질문이 뭔지 모르겠다고요? 수치심을 느낀 경험이야. 정적인 유형이면 수치심을 느낀 경험. 내가 의적인 사람인 것 같다 하면은 나는 저기 이제 분노를 느낀 경험이라는 거죠. 엄마가 돼가지고 수치심이 아가씨 때문에 요새 수치심 그래서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빨리 여기 왼쪽부터 돌아가겠습니다. 잘 생각이 안 나. 네, 패스. 네, 패스. 패스. 네. 이 질문 어려운가요? 저는 이 분노를 놓고 너무 많아가지고 뭘 예를 들면은 좋을까 지금 머리가 아픈데. 장유행 의적인 사람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생길까봐 걱정이 될 정도로 많은데. 맨날 화가 나요?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뭐 대현이를 예를 들었었는데 저를 보세요. 저 지금 얼굴 표정이 좀 뭔가 밝아 보이잖아요. 웃으려고 하고 있고 이게 이미지 관리거든요. 뭐 저도 의적인 사람이지만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제 정적인 입장에서 저의 이미지가 중요한 거를 옛날에 신경 안 썼어요. 진짜 그 옛날에 그 젊은 시절 사진이 좀 날카롭죠. 그러니까 이제 뭘 보여드리려고 하면은 뭐 설명할 게 아니라 제가 아무 표정도 짓지 않는 얼굴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정적인 유형, 지적인 유형과는 다르다는 게 느껴지죠. 얼굴 표정이. 그러니까 이 장유형은 의적인 사람은 그냥 혼자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고 있을 때 보면은 아, 이 사람은 의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얼굴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신경도 안 썼는데 이제 저는 이제 신경을 쓰고 이렇게 얼굴에 미소를 띄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의적인 유형이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는 얼굴이 조금 뭐 눈매가 강하다든지 얼굴이 조금 아, 이 사람은 조금 다가가기 힘들겠다라든지 그런 게 이제 느껴진다라는 거죠. 왜죠? 네, 영역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는 게 뭐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봤고요. 각자의 두려움이 있다. 아, 이거 원래 이게 애니어그램을 제대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거 그냥 뭐 덮어놓고 그냥 갑자기 9가지 유형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애니어그램을 이거를 9가지 유형을 설명을 들어가서 어느 정도 좀 이해하려면은 10시간이 필요해요. 10시간. 10시간인데 지난주 2시간 하면서 우리는 이제 원리의 지정기를 이해하니까, 그리고 또 뭐 제가 잘 설명하니까 네, 제가 잘 설명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했던 거고, 각자의 두려움이 있는데 원래 이 2번, 3번, 4번은 정적인 유형이거든요. 정적인 유형은 자기 이미지에
자기가 중요하다라고 했죠. 자기 이미지가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2번 같은 경우는 바깥으로 향한다. 바깥으로 향한다 이겠죠. 플러스. 그리고 3번은 플러스 마이너스 양쪽으로 향한다. 그리고 4번은 내면으로 향한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바깥으로 향한다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이미지로 나타나야 된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왜 그런 이미지로 나타나느냐 라고 했을 때 그 두려움은 이거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라고 느끼면은 죽을 것 같아요. 2번 같은 경우는 나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세상에 살 필요가 없겠다라고 할 정도로 두려워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9가지 유형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에요.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내가 이 세상에서 살 가치가 없을 것 같은 두려움. 그 말은 막 이 지상에서의 삶에서 뭐 의식주간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삶의 의미가 없겠다. 삶의 존재 가치를 못 느낄 정도의 두려움이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내 두려움은 맞는 것 같은데 그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자기는 맞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어쨌든 이해되시나요 이거? 그 두려움 때문에 이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나는 그렇게 살 거면 차라리 죽어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거죠.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가지고 딱 잡았는데 그 잡은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2번 입장에서는 사랑받고자 한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게 되는 게 집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닉네임은 조력가. 이것이 건강해가지고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2번 같은 경우는 마더 테레사. 인생을 이렇게 아프리카 사람들을 도우면서 평생을 그렇게 삶을 도우면서 살았던 그 삶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또한 뭐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애니어그램을 알든 모르든 내가 지정이라고 하는 내용을 넣고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이냐라고 했을 때 뭐 부모를 통해서라든지 뭐 어떤 스승을 통해서라든지 뭐 자신의 결정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뭐 종교의 가르침을 통해서라든지 그 삶을 놓고 가치 있게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거는 뭐 다양한 상황이 복잡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 것까지는 이제 다 알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2번에 대해서 이해됐죠? 2번 이해됐고, 3번은 양쪽으로 향한다 했고, 3번, 6번, 9번은 관계성을 중심하고 상대방 입장과 내 입장을 놓고 같이 놓고 본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저 사람의 이미지가 더 좋을 것인가, 나의 이미지가 더 좋고 강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내가 재능이 없으면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재능이 있다면은, 내가 없다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재능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부각될 것이고 나의 이미지는 약해질 것이다.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죽고 싶어진다. 이 세상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 하는 거죠. 죽을 만큼 두려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기했듯이 발버둥 치다가 딱 잡은 게 3번 입장에서는 내가 성공하는 사람이 되면 된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 두려움을 잊어버릴 수 있죠. 숨겨놓을 수 있고 잊어버릴 수 있죠.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이 나의 강한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돼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고. 근데 이 에너지 자체를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 에너지의 방향성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냥 이 에너지의 흐름대로 그냥 내 몸을 바뀔 것이냐, 내가 의식해가지고 이 에너지의 방향을 내가 조정할 것이냐, 이 에너지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건강한 사람이고 애니어그램에 추가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 애니어그램은 이제 신성한 존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치 있는 사람, 성취자라고 하는 부분으로 3번 설명이 됐죠. 30분에 딱 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4번 설명하고 9번 설명 넘어갈게요. 설명 듣고 갈 수 있도록. 아니 9번일 수도 있고 8번일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8번이신데 워낙 그 강한 사람들한테 쌓여가지고 9번 날개를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에 9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가장 맞을 것 같으니까요. 4번 설명은 다시 이제 내면으로 한다고 했죠. 내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 이미지가 바깥으로 향하느냐 양쪽으로 향하느냐 그리고 4번은 내면으로 향하느냐 정체성이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정체성이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쁜 옷이라고 해가지고 그 옷을 입고 나갔는데 친구가 똑같은 옷을 입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나는 나로서 존재할 가치가 떨어지는 걸 느껴요. 내가 이 노래를 잘하는데 이 노래를 정말 나는 좋게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인 겁니다. 내가 이 노래를 잘하기도 하고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뭔가 내 좋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노래를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잘하는 건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편하죠. 또 한 가지는 나는 이 노래를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 노래 의미 없어. 그딴 노래는 들을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내 이미지는 난 이걸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것을 무시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는 그냥 나타났을 뿐인데 깜짝 놀라는 사람은 봤을 때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그냥 깜짝 놀라는 사람이다 할 수 있지만 4번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그냥 불편한 존재인가 그냥 나는 다른 사람한테 이게 깜짝 놀래게만 하는 존재인가 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떠한 이미지,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어떠한 이미지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놓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말씀드렸죠. 이 두려움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다. 4번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많이 하고 싶은데요. 여기도 앉아 계시고 아드님도 계시고 4번 많이 만났다고 했죠. 4번. 제가 돈 300만 원을 빌려드린 분이 있는데 그분이 4번이에요. 돈을 벌써 7년 전에 하는데 아직 다 못 돌려받았어요. 300만 원 중에서 한 4만 원 돌려받, 40만 원 돌려받았나? 연락하면은 주고 연락 안 하면 절대 연락 안 해요. 제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분노가 치밀어 가지고 연락처 지웠어요. 안 받고 만다. 생각만 하면은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이거 아까 전에 그 얘기하네요. 그분이 4번이에요. 어쨌든 모든 4번이 이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분은 좀 특이하게 그런 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이거는 이제 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다시 의적인 내용을 놓고는 의적인 내용은 다시 얘기지만은 영역이 중요하다고 했죠. 마침표 그리고 9번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향한다. 3번 6번 9번 같은 경우는 관계성이다 라고 했을 때 내 영역이 있고 상대방 영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역을 이제 너의 영역도 있고 내 영역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나는 이제 9번 입장에서는 이 내 영역을 확인하는 방법이 너의 영역은 여기까지구나. 상대방의 영역을 확인하고 그 영역이랑 내 영역이 딱 침범하지 않고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 이것이 안정감을 느껴요. 9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너의 영역이 거기 있고 딱 맞물려서 붙어가지고 내 영역이 여기 있구나를 그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내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이 영역이 확인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내가 어디까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제 판단이 흐려지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을 잇는 것에 대해서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9번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설명하지만은 9번 아닌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외로우면 됐지 뭘 그렇게 생각하냐 할지 모르겠지만은 9번의 입장에서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다. 그 연결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연결이 어떻게 끊어질까요? 상대방이 내 영역을 침범했을 때 내가 최대한 화를 내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 영역이 붙어 있으려면 내가 최대한 화를 내지 않아야 이 영역이 안 떨어지고 붙어 있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자신의 입장에서는 그 영역을 침범하지 않아야 돼. 내가 내 영역도 보호하고 상대방 영역도 존중해줘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침범당하지 않는 선에서 침범당하더라도 최대한 참아야 되고 상대방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평화, 고집스러운 태만. 그러니까 뭔가 일을 추구 이해 안 되죠. 모르겠다. 이제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건데 내가 이 얘기를 하면은 너무 간섭해가지고 영역을 침범하는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에이 뭐 알아서 하는 거지. 내버려 두는 거야. 근데 그 부모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딱 이렇게 고정해 줄 때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역 침범하면은 얘가 이제 기분 나빠가지고 이 영역이 이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연결이 끊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너도 나한테 이제 넘어오지 않고 나도 너한테 안 넘어갈 테니까 그냥 평화롭게 지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재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9번인지 8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삶을 놓고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영상은 보셔야 됩니다. 네. 소감을 반을 받아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놔두시면 제가 치울게요. 우리는 소감 안 해도 돼. 네, 오신 분은 안 해도 되고요. 안 오신 분 중에서 소감은 안 보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자, 우선 의적인 유형 했으니까 나머지 8번, 1번 하고 이제 질적인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9번은 양쪽이라고 했고 8번은 어느 쪽이라고 했죠?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플러스. 네? 플러스. 네, 플러스. 바깥으로 향한다. 이제 내 땅도 내 땅이고 네 땅도 내 땅이다. 네. 내가 모든 걸 다 지배해 주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8번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이 말이 이해되나요? 통제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통제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글자 안 보셨어요? 글자 안 보셨어요? 보이는데 난 잘. 모니터 큰 거 하나 사주시죠. 지난번에 썼던 게 고장나가지고 작아져서 작아졌네요. 고장났어요. 8번의 두려움은 통제당하는 것입니다. 통제당하는 것. 그러니까 이 8번 같은 경우는 통제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역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보면 8번, 9번, 1번은 통제당하는 것을 다 싫어하죠. 통제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역 침범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8번 같은 경우는 바깥쪽으로 향하는 입장에서 통제당한다고 입장에서는 더 힘든 겁니다. 8번 입장. 그러니까 8번 학생은 뭔가 규칙을 따라야 되는 게 힘들 수도 있고요. 8번 입장에서는 뭔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게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 영역이 사라질 것 같으니까요. 내 영역이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요.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니까요. 요한은 8번인가요? 누구요? 그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듣. 쉽게 단정 지을 수, 우리 10대 학생들은 쉽게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뭐 안다 하더라도 너는 몇 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주아는 아직 저는 어떤 번호로 결정을 내리진 않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통제당하는 것이라고 하는 8번은 통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모든 걸 통제하면은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주관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내 주위 사람이 다 내 말을 듣고 있고, 내가 관계되어 있는 어떤 건물이나 관계된 그 내용들이 내 생각대로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그 누구도 내 영역에 그 침범하지는 못하겠다라고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고 끊임없이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내 말을 안 듣는 사람을 굴복시키는 거고,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에게 내 말이 맞다라고 설명해야 되는 거죠. 8번 같은 경우는 통제당하는 것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이제 그 두려움을 숨기고 그 두려움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통제하고자 한다는 거죠. 애니어그램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저 인간은 왜 저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놓고 보면은 이 사람이 살아오면서 그 자기의 두려움에 의해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을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했을지 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통해 가지고 마음엔 안 들지만 이해는 할 수 있겠다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8번 같은 경우는 이 에너지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자기가 잘 사용하면은 올바른 방향으로 쓰기 때문에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1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내면으로 향한다고 했죠. 내면으로. 그러니까 이 영역, 이 땅이 어떻게 내 땅이냐라고 했을 때 나는 이 땅을 가질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 땅을 가질 자격이 왜 있느냐? 내가 이 땅을 샀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나는 이 땅을 잘 관리하고 이 땅을 내가 잘 쓸 수 있는 그만큼 올바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1번의 두려움은 뭐냐면은 악하거나 이게 도덕적으로 잘못되거나 도덕 윤리적으로 잘못됐다거나 뭔가 이제 결함, 실수 그런 걸 갖다가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그러면은 나는 내 영역을 가질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인데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모범된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은 선생이라고 하는 그 영역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일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유형도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유형은 뭐 좀 그럴 수 있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1번 같은 경우는 이 내면의 이 강한 기준 때문에 조금이라도 사악하다고 하면은, 조금이라도 부도덕하다고 하면은, 조금이라도 결함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내용을 아예 사라지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드러나가지고 까발려졌다라고 하면은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 전에 목사님이 1번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에 목사님. 네, 오기 전에 목사님 1번. 근데 이제 2번 날개를, 1번 옆에 있는 2번 날개를 잘 쓰는 1번이신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두려움에 대해서는 이해됐죠? 내가 내 내면의 영역을 지키기 위한 거는, 이 영역은 내가 올바르면은, 내가 잘못되지 않고 이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이제 실수하지 않고 그러하면은 나는 이 영역을 내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해지고자 한다는 거죠. 완전해지고. 이해되시나요? 비판적 완벽주의. 이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더 완전하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더럽게 사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깨끗하게 산다. 그러니까 이 집착이라고 하는 거는 좀 긍정적이지 않아요, 이거는. 이 두려움 때문에 나타난 강한 에고, 강한 성격이거든요. 이 자체는 좀 긍정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관로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것은 비판적 완벽주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1번은 얼마나 피곤하냐면은 피곤합니다. 자기가 이 시간을 얼마나 지켜야 되는지 신경을 써야 되고요.
상대방이 시간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신경을 써요. 저는 이제 다 내려놨지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이제 1번을 설명하는 얘기가 이제 좀 강한 1번 성격을 만날 때는 약속을 하면은 30분 전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인정을 받고 10분 전에 간다. 그러면은 그냥 보통이에요. 5분 전에 간다. 오호. 1번 입장에서는 정각에 간다. 아, 이 사람은 안 되겠는데. 그런데 늦게 왔다. 그러면 이제 다시 안 만난다는 거예요. 정각에 와도 이게 기준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번이랑 같이 살면은 이제 요리를 만들면은 맛있네요가 최고의 칭찬이에요. 맛있네. 와, 맛있다가 아니라 맛있네요. 이게 최고의 칭찬이에요. 엄청 인색해요. 수고 많습니다. 피곤하죠? 생각만 해도 피곤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자기 스스로도 돌아보면은 피곤해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1번은 계획을 그냥 1분 1초도 안 쉬게 꽉 채워놔요. 그냥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제 방학 생활 일정표를 이제 시간표를 작성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쉬는 시간이 1시간도 없어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해가지고 꽉 채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틀도 안 가요.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내려놔버려 그냥.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다음에 또 계획 세우면은 또 꽉 채워요. 왜 그럴까요? 두려움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기 때문에 나는 이 시간을 잘 써야 된다, 올바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웃을 수 있지만은 뭐 제 얘기니까 웃을 수 있고 1번에 의해서 웃을 수 있지만은 다 똑같은 입장에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내가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이제 다른 사람도 이해하고 나도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이제 드러낼 수 있느냐, 이게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은 이제 노력하면 되겠죠. 한 5분 쉬었다 할까요? 네. 저기 시간으로 45